국어 우문론 6주 4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시는 5.2.2.5 현몸 자질 103쪽, 교재 103쪽 현몸 자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몸 자질은 혀의 높낮이와 전후 위치,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몸을 위한 그 조음성학적인 분류 기준이 자질로 이렇게 설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고설성 하이 자질, 저설성 로우 자질, 후설성 백 자질, 그다음에 원순성 라운드 자질. 그래서 이 모음 자질은 아마 익숙한 그런 우리가 분류 체계에서 사용했던 그런 자질들이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조음성학적인 특성에 근거하면 중설성이나 전설성 그리고 평순성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이로 말고 미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후설 대신 전설성도 프론트라든지, 또 원순성 대신 뭐 언라운드라든지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죠. 이거는 우연이에요. 뭐 컨서넨탈 대신에 보켈릭을 사용하느냐,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변별적 자질이 양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자질로 설정하는 게 잉여적이어서 하이, 로우, 왜냐하면 중설 같은 경우 그 미드는 어때요? 마이너스 하이, 마이너스 로우 하면 미드가 되니까요. 그 잉여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이, 로우, 백, 라운드 이렇게 현몸 자질이 설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락. 이들 현몸 자질은 모음만을 위해 사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이 현몸 자질이 모음을 위한 자질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음이라든지 자음의 2차 조음의 특징을 나타내는데도 사용이 돼요. 예를 들면 경구개음이나 영구개음, 이 소위 구개음화된 소리들은 다 플러스 하이에 해당하고요. 영구개음이나 영구개음화된 소리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100, 후설이죠. 플러스 100에 해당하고, 성문음은 플러스 로우, 순음화된 자음은 플러스 라운드. 그렇기 때문에 자음에도 물론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음에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현몸 자질 하면 모음을 위한 자질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게는 되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소위 경구개성과 관련됐을 때는 플러스 I, 영구개성과 관련됐을 때는 플러스 100, 또 성문음은 I 여기니까 플러스 로우, 그 다음에 순음화된 자음들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라운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04쪽으로 가보면 104쪽, 그래서 현몸 자질에 따른 그 분류를 함에 있어서, 현몸 자질에 따른 분류를 함에 있어서 자음들도 포함을 하고 있죠. 자음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비, 컨서넨탈, 하이, 로우, 백, 라운드. 그래서 하이, 로우, 백, 라운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음영을 둔 이유가 이제 이 현몸 자질만 해당하는 것이고, 실라비카 콘서넨탈은 뒤쪽에 이제 자음하고 구별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따로 이제 붙인 건데, 거기에 뒤쪽에 이, 에, 아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요드라고 했죠. J자로 쓴 거랑 W는 이제 활음 반모음이고요. 그리고 PTK 이제 전형적인 파열음이죠. 그리고 K에 J자가 붙거나 W자 위첨자가 붙은 건 뭐냐면, 이거는 2차 조음으로서 경구개음화한 경우는 J를 붙이고, 그 다음에 원순음화한 경우는 W를 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2차 조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한번 우리가 같이 붙여볼까요? 그래서 전설 고모음, 평순의 전설 고모음의 경우에는 당연히 모음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실라빅이고요. 자음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컨소넨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고모음이니까 플러스 하이,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애모음은 전설 모음인 것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중모음이죠. 미드바우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실라비, 마이너스 콘소넨탈, 마이너스 하이, 마이너스 로우, 그리고 전설이니까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라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음의 경우에는 이제 후설 저모음이니까
플러스 라빅, 마이너스 콘소넨탈, 마이너스 하이, 플러스 로우, 그 다음에 플러스 백, 마이너스 라운드가 되겠죠. 그럼 아모음은 어떻게 될까? 아모음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반모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반모음들은 성절성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실라빅, 마이너스 콘소넨탈이 되고, 그리고 이들 소리들은 기본적으로 이모음이 변하여 평순 반모음이 되고, 우모음이 변하여 평순 반모음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나 우는 고모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하이에 해당합니다. 원래 그 단모음이었던 성절성을 갖고 있던 단모음이 다 고모음이니까 플러스 하이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원순 반모음만 플러스 백이고 플러스 라운드 자질을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PTK부터 나오는 것은 앞에 이제 설명했다시피 현모음 자질이 대개의 경우 모음을 위한 분류 자질이긴 하지만 자음이나 2차 조음의 경우에도 그 분류 기준으로 변별적 자질이 명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PTK의 경우에는 다 자음이니까 플러스 콘소넨탈만 플러스가 붙게 되고, 양수음과 치조음과는 달리 연국의 즉 K죠. 연국의 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외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국의 음의 경우에는 플러스 하이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2차 조음이 된 경우, 경국의 음하거나 원순음화 된 경우에는 이제 자음이니까 플러스 콘소넨탈이고, 둘 다 하이 자질이죠. 왜냐하면 반모음들이 각각 이와 우에서 생겼다고 반모음이 플러스 하이였기 때문에 2차 조음이 된 이 친구들도 모두 플러스 하이가 됩니다. 그리고 원순성을 가지고 2차 조음 K에 위천자 W가 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플러스 백과 플러스 라운드의 자질을 모두 가지게 돼요. 네. 반면에 성모음의 경우에는 플러스 로우 자질만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현모음 자질은 모음을 위한 분류 기준, 그리고 자음이나 2차 조음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죠. 현모음 자질로 설정된 변별적 자질의 음성적 특성을 설명을 하면, 고설성은 혀와 구개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자질, 구개는 입천장이잖아요. 저설성은 혀와 구개의 거리가 가장 먼 자질, 후설성은 혀의 뒷부분에서 나는 소리의 자질, 원순성은 입술을 둥글게 내미는 자질,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원순성을 현모음과, 사실 이 원순성은 입술과 관련되는 거니까 현모음 자질은 아니죠. 그쵸? 텅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순음성으로 따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모음 자질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현모음 자질은 사실은 현모음을 이용하지는 않죠. 네. 그런 정확하게 보면 그런 면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각주 10번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2.6 부차적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부차적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중요한 거예요. 성대나 성물 상태와 관련이 있는 자질들을 부차적 자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두 자질, 성대나 성문이 있는 곳이 후두잖아요. 그래서 laryngeal featur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대의 진동으로 만들어지는 유성성이라든지 voiced, 그 다음에 성문의 확장으로 기식이 만들어지는 aspiration이 만들어지는 자질인 aspirated. 이 유기성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성대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래서 spread glottis가 퍼진다. 그래서 spread glottis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성문의 확장으로 기식이 만들어지는 자질이고, 협착성은 성문의 협착으로 인해 성대가 긴장하는 특성으로 일반적으로 경음성이라고도 불러요. 경음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경음성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은 경음성이라고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플러스 경음성이면 경음이 되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은 글로티스가 constricted, 협착이 되고 그래서 glottalized 혹은 checked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자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긴장성은 기본적으로 모음과 자음에 모두 걸쳐서 모두 자음과 모음 모두에 나타나는 그런 자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조음 기관이 전체적으로 긴장이 되어서 스펙트로그램, 우리가 앞서 봤던 스펙트로그램에 널리 그 긴장이 퍼지게 되는 그런 자질이에요. 긴장성은 텐스 혹은 뭐 렉스가 있지만 렉스를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를 하면 되니까 입술이나 혀끝, 입천장 등의 파열에 의해 긴장하는 특성으로 조음기관을 전체적으로 긴장시켜 강한 에너지가 스펙트로그램 위에 널리 길게 퍼지게 하는 그런 자질이에요. 네. 예. 유성성은 모든 분류를 위해 쓰일 수 있는 자질로 공명음은 대부분 유성성을 갖게 되죠. 유기성과 협착성은 자음, 특히 장애음에 한해서만 나타나는 자질로 한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유기음과 경음을 특징짓는 변별적 자질이 되죠. 반면 앞서 말했다시피 이 텐스 자질, 긴장성 자질은 자음과 모음에 두루 사용될 수 있는 자질로 반대 자질은 이완성, 렉스 자질이지만 구태여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잉여적으로 쓸 필요가 없어서 이완성을 설정할 필요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긴장성을 지금 방금 협착성은 다른 말로 경음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긴장성을 constructed glottis로 대체해서 쓰는 경우도 국어 의문론에서 간혹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텐스렉스를 국어 의문론에서는 잘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좀 고전적인,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이제 촘스키 할레이 자질이 아닌 야콥슨 할레이 자질이다 보니, 그래서 텐스렉스를 말을 안 하지는 않지만 잘 쓰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의미가 아닌 constricted glottis, 협착성 대신의 개념으로 긴장성을 쓰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용어들을 좀 정확히 알아두면 이 책에서는 이런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원용해서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율적 자질 5.2.2.7 운율적 자질입니다. 계속 109페이지입니다. 운율적 자질로는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강세 자질인 플러스 마이너스 스트레스, 음장 자질인 플러스 마이너스 롱, 성조 자질인 플러스 마이너스 하이톤드 정도만 있습니다. 국어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롱이 이제 변별적인 기능을 하기는 하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촘스키 할레이 변별적 자질 책에는 공명성이나 치찰성과 같은 음향적인 속성이 강한 자질조차 포함하여 체계를 정립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음성이 강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상대적으로 국어 의문론에서는 공명성이나 치찰성, 밑에 나와 있는 그레이브 자질 같은 것들도 기술의 의문현상의 적절한 기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10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6쪽은 5.2.2.8 변별적 자질의 기능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이미 살펴봤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소 단위 의문론 기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요. 결과적으로 관찰과 기술적인 측면을 떠나서 설명적 타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 현상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변별적 자질은 그래서 첫째 분류의 기능, 변별의 기능, 그리고 음성 기술의 기능이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분류의 기능은 분절음을 자연 분류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네,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무척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음, 모음, 공명음, 장애음, 비음 등등과 같은 자연 분류, 내추럴 클래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변별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오퍼지션 대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음소와 음소가 대립하는 것은 각 음소가 가진 자질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객관적 기준이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막연한 직관이 아니라 객관적 기술을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음소 설정에서 주관적이었던 음성적 유사성을 객관적 기준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거지만, 자, 예를 들면 음소, 비음, 미음, 꼭 이음의 음소들의 친소 관계를 따져볼 때 막연한 직관이 아닌 비음성과 전방성이라는 자질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에 따라 비음을 먼저 미음, 이음과 구별하고 또 비음, 미음을 또 영국의 비음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변별적 자질은 음성 기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음성 기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무엇이냐 하면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양손 폐쇄음이 그냥 음소다라고 할 때와는 달리 이 소리는 예를 들면 자음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폐쇄음이기 때문에 지형 개방성이 없구나. 또 폐쇄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지속성이 없구나. 그런데 또 양손 폐쇄음이니까 조음 이치상으로는 전방성의 플러스 또 마이너스 설정성을 갖게 되는구나. 또 평음이니까 마이너스 유기성과 또 마이너스 경음성을 갖게 되는구나. 이러한 방식으로 그 음성의 구체적인 그런 속성을 잘 이용해서 음소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내적 접근 방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각주 12를 잠깐 봐주면요. 우리가 앞서도 말했지만 편의상 음소 표기를 한글 자모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비음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는 가지고 있었던 꼭지음자, 그게 원래 영국의 비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옛이음, 꼭지음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사용하기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음소라는,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그런 IPA 기호보다 한글 자모가 훨씬 더 음소 문자로서 좋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도록 하죠. 이후에 나오는 기술에서도 이렇게 통일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5.3 한국어의 변별적 자질인데,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전체적인 변별적 자질의 어떤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국어 음운론의 변별적 자질의 바탕이 되었던 야콥슨 할레라든지 촘스키 할레의 변별적 자질의 체계와 그리고 변별적 자질의 정의적 개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지고 또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지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변별적 자질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진행이 잘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녹화 강의를 하면 좀 진도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4차 시는 좀 짧게 끝내는 행운을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 가지게 되었네요. 네, 그러면 이번 6주차 되게 수고했고, 8주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니까 비록 오픈북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을 테니 또 어학에 좀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좀 미리미리, 또 교과서가 딱 있을 때 시험 공부하기 제일 좋잖아요. 선생님은 그렇더라고. 네, 미리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정말 수고했고, 그리고 미리 하나 이야기를 할 것은, 공지사항에 다시 올리겠지만, 어떤 친구가 쪽지를 보냈는데, 다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강의 소개에서. 오픈북입니다. 오픈북이에요. 오픈북인데, 여러분들이 오픈북을 해도 원래 국어 음문론을 한동안 선생님이 중간고사를 안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안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너무 밀어놔서 나중에 기말에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오픈북이지만 이게 단순하게 책 순서대로 쫙 나열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미리 준비를 해주고, 오픈북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컨닝에 대한 선생님이 느끼는 부담감, 그게 싫어서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수고했고요. 네, 그러면 7주 영상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